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네. 아침에 졸면 안 돼요. 어제 배운 거 기억나요? 네. 다 까먹고 온 거 아니죠? 어제 뭐 배웠어요? 어제 말씀 드렸는데 보세요. 명상이다 선이다 하는 거는 자기 원래 모습을 회복해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짜 명상이고 진짜 선인데,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자유가 얻어지고 자기 주권을 회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인데, 어제 이제 진공과 묘유 얘기한 것도 무슨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시시각각 부딪히고 있는 문제예요. 시시각각 내 마음속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침범해서 나의 주권을 빼앗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때 그걸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들이는 게 명상이요 선입니다.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침범했는데 무저항이야. 무저항 비폭력으로 평화주의자야. 안 되지. 그러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지. 싸워서 자기 주권을 회복해서 그것을 자기가 활용을 해야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삶의 모든 요소 순간순간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단지 이걸 큰 대의를 이해하는 거는 별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어제 진공과 묘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러붙는 것들을, 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들을 빨리 간파하고 그거를 털어내서 자기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된 그 주권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묘유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우리가 삶을 살면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할 게 있고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며칠 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있고 순간적으로라도 살짝 처리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 해가지고 이런 작은 골목길도 지나가고 큰 길을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길을 가면서도 거기에 맞게 운전을 잘해서 자기 목표 지점을 향해서 도달할 때까지 잘 가는 그런 것이 이게 진공과 묘유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불안해서 안정을 얻게 되고 불행해서 행복으로 가게 되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요령이 바로 이제 경계라는 단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경계가 왔을 때 그때 딱 유념해야 돼요. 정신을 딱 차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연습이 돼야지 되는 거지. 우리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유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유념을 못한다 이 말은 그냥 그 순간 딱 정신 차리고 아 참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느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막 살아요. 이거를 불교에서 업이라고 불러요. 업이 뭐냐?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면 그 업이 쌓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게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쌓이면서 습관이 돼. 강력한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엔 내가 행동을 반복했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데리고 다녀. 내가 그거의 노예가 돼요. 업의 노예가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술을 마셨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쌓이면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업이에요, 업. 근데 술 먹는 것만 업이 있느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다 업으로 쌓이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반복해 보세요. 그게 그 다음엔 그 힘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뭔가를 반복하면 안 돼요. 뭐 이거 재밌다? 그냥 계속 반복해? 금방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이 이제 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삶은 업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난 불보살들의 삶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업을 굴리고 다닌다고 해요. 왜냐? 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가 딱 저항을 해가지고 자기 주권을 절대로 잃지 않는 습관을 들여놓을 때, 그때 이제 자유가 얻어지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계.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랑 너무너무 싫은 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때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내가 탁 버티는 그걸 부동한다고 해요. 동하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신 차리고 굉장히 유념해서, 그래서 훈련하고 노력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공과 묘유, 부동한다는 거는 사실은 진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아요. 나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럴 때 그것이 흔들어 놓기 이전에 그냥 편안했던 상태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돌아가냐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게 분별과 주착이라는 말이 있었죠. 어제 얘기 다 한 건데 기억이 나죠?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게 옳은 거, 이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서 그거를 차별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거의 다 분별이에요. 이거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은 저러면 옳지 않다 하는 뜻이거든. 그리고 저 사람 괜찮네? 저거는 옳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생각은 분별이고, 그것이 이제 강력해지면 주착이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붙어 있어. 거기서 안 나와. 이것이 그냥 분별과 주착으로 우리 영혼이 계속 힘들게 된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는데도 이게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분별이 나쁜 거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생각해야죠. 당연히 판단해야지. 이게 옳은가? 이게 옳지 않은가? 이게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선입관념처럼 미리 이미 그걸 갖고 막 들어가. 그것이 확 박혀.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그것이 방해하니까 그걸 놓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이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말로 계속 설명하면 뭐가 계속 복잡해. 근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부딪혔을 때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다시 또 선명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라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면 지금 뭔 얘기하는지가 그냥 이론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몸 막 복잡해. 근데 사실 이론보다 실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몇 개를 이제 소개하면서 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3단에서 들어온 질문인데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마음 공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 요 4박 5일 기간 동안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생활 속에 나가서, 경계라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괴로운 게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남의 거지만 잘 들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군에서 원불교를 접하고 제대 후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해 어느덧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대학원 때까지 비슷한 업을 쌓은 사람들끼리 지내서 큰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며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본인들만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 수십 년간 쌓아온 업에 따라 행동할 때,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기에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도저히 그 아저씨들이 주는 경계에는 멈추고 마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타인의 업에 의한 경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가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밝혀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얼굴 나와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은 뭐 얼굴 나와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네. 상단에 손모 교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3단 송경성이라고 합니다. 대학 평방이 약간 질문하기 민망한 직장인의 질문인데요. 어제 선생님의 주제관을 듣고 조금 더 구체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걸어봤을 때 40대, 50대, 한 팀장급 되는 아저씨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한 20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고 그 업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이제 그분들만의 약간 무욕, 명예욕, 본인만의 탐욕을 따라 본인들의 부하 직원을 도구처럼 사용하든가 역 부서를 까내리던가, 아니 본인의 감정에 못 이겨 공중사를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 이끌려 할 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저 인간은 나이 먹고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업에 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그래도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암안심에 제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경험하거나 저랑 비슷한 또래인 20대, 30대까지의 이런 경계에는 제가 잘 나름 마음을 멈추고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학생들도 사회를 나가는 만날 본인보다 20년, 30년 이상의 어찌 보면 경력을 쌓인, 저희가 이렇게 구조상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경계를 당할 때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마음을 멈추고 돌리면 좋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본인이 실제로 힘든 그걸 가지고 질문 던지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되게 감사하고, 이런 것도 사실 살면서 결국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연차가 높고 나이도 많고, 제가 무슨 말한다고 해서 변화할 어떤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 공부라는 건요, 현실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 공부는요, 마음을 진공과 묘히 어제 얘기했는데,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최대한 우리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묘유로 용사하는 걸, 이걸 이해를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잘 생각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럼 최선의 결과를, 그러니까 나로서 최선의 결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운동선수인데 아직 동대표도 안 됐어요. 국가대표는커녕. 근데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근데 그 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장은 안 되지. 당장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능력 범위 내의 걸 꿈꾼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봐가지고 이걸 잘 보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괜히 돈키호테처럼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엉망 만들기더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이 진공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다 놓고 그걸 선입관념을 가지고 달려들지 말고 그런 걸 다 놓고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봐가지고, 지금 보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할 수 없는 저 상태에서 나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빨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그 경계가 내가 그냥 아니 이건 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거기 적응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관두든지, 거기에서 근데 그 둘 중에 그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에 뭔 어떤 가능성이 있어. 그걸 해보든지, 최선의 결과를 잘 생각해서 해보라는 거는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생각해내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해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건 해결 안 되고 해결되는 건 해결되는 거지만, 내 마음이 요 사성을 떠나지 않는 저 안정된 상태로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면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우님의 실제 상황은 본인밖에 몰라요. 왜냐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회사를 관둬버려.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 또 관둬.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진짜 이거는 정도 이상이다. 이건 회사도 아니다. 그럼 진짜 관둬야 되지. 근데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야 돼. 옆에 사람들은 조언은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조언을 듣고 결국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조언을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랬는데, 조언은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은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어제 말한 진공과 묘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진공, 쓸데없는 생각 놔버리고, 묘유는 잘 생각해. 잘 생각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이게 용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확신이 안 서거든.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은 확신이 안 서고, 인생의 모든 선택은 위험해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질문들이 뭐냐면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좀 믿어야 돼. 비록 지금 지혜가 모자라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할 때마다 자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걸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선택에 이 감각이 늘어요. 그 실력이 는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너무 연연하면 어떻게 되냐? 점쟁이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막 정답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 속에
그런 개발하면 무한 개발되는 지혜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서툴지만 자꾸 하면 그 감각이 늘어난다. 그걸 믿고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도 안 위험한 선택은 살아있는 인생에 없어요. 작은 위험이라도 있어.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뭐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걸 뭐 이틀 동안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선택을 했어요. 떡볶이를 먹었어. 먹으면서 짜장면 먹을 걸. 이것도 리스크예요. 근데 이거 리스크가 아주 크진 않아. 그 작은 리스크지. 이제 더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그 선택은 뭐 직장을 그만두고 말아. 누구랑 결혼해? 이혼해? 막 이런 거는 괜히 짜장면 먹었다 이 정도의 선택의 리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생각하고 훨씬 더 오래 고민해야 될 일하고, 그거 그냥 몇 초만 생각해도 될 거 하고 이렇게 나눠질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 근데 다 그때 이 쓸데없는 생각은 놓아버리고 잘 생각해갖고 선택하는 거다. 지금 여기 받아들이지 못한 타인의 업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지금 정확하게 저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은 적응을 해볼 거예요. 적응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그러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면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적응을 못 하겠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건 회사도 아니야. 진짜 인간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로 심각한 거다. 그러면 관둬야지.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 끓일 때 이게 간을 맞춰야 되잖아. 간은 짜게 맞춰야 돼요? 싱겁게 맞춰야 돼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이 적당해야지. 자, 간이 적당하다. 누가 판단한 거야, 이제? 그건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버틸만하다. 본인이 판단해.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틸려면 분별주착을 놓아버리고, 그러고 있구나. 그냥 저러면 안 돼 하는 걸 일단 놔야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러면 안 돼 하는 걸 놓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이걸 버티면서 계속 살아? 아니면 옮겨? 근데 옮기려고 하면 또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내가 선택지가 있냐? 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식솔도 딸려 있어. 막 내 가족까지 다 있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관뒀다가 지금 어떻게 돼?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다 두루두루 생각해야 돼요. 진공과 이 묘유에는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현실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정말 많은 것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생각해요?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단지 그 실력의 차이만 있을 뿐. 두루두루 생각하는 실력이 상당한 사람들은 거기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 실력이 떨어지면 우물쭈물하다 하나 선택했는데 그냥 이쪽 거 빵꾸나게 막 선택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가족들 다 굶어 죽게 하면서도 그냥 그때 가서 막 당황하고,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요 공부라는 거가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종합 예술 같은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 그만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분별 주착을 일단 놓아보고 하면서 또 살펴보세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요. 지금 질문을 가지고요,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는 실제 경계, 실제 인생에서 우리가 이 공부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가, 이걸 잘 이해해야지 성숙한 지금 수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현실을 떠나서 그냥 막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실하고 안 맞아,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막 행복하다 그래.
근데 주위 사람들은 미칠라 그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현실을 절대 떠나지 말고 모든 거를 다 두루두루 잘 살펴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걸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말 연초만 되면 1년간의 흑역사가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설거지를 할 때나 샤워를 할 때 갑자기 떠오르면서 악하게 돼요. 흑역사를 떠올리는 것이 쓸데없는 잡념으로 느껴지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실수한 일을 떠올리고 반성하는 것이 내가 다시 그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으면 내 마음도 쉽게 휩쓸린다는 것을 배웠지만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를 많이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디까지가 잡념이고 어디까지가 반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있을 법한 질문이죠. 그죠? 여기에서도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성도 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다 놔버려라.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될 텐데 요것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당연히 아이고 이게 뭘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또 참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꼭 해야 돼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는 쓸데없이 그러고 있는 걸 놓아버리려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반성하고 참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도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너 그렇게 잘못했냐고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가려는데 야 너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냐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했으면 그거를 참회 반성하고 그 다음에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 자기가 자기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게 너는 그런 놈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어떻게 그때 그랬냐 막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털어버려야 되고 뭔가는 딱 잡아서 반성해야 되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사실 이게 잘 못한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거에도 있어요.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엄청 잘해서 막 엄청나게 막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았어. 그러면 기쁜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막 기뻐하는 거 좋아. 그 다음에 좀 지났어. 그러면 그것도 털어버리고 새롭게 가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그걸 이제 디플레이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혼자 1년 내내 그때 내가 잘했지. 그때는 잘했지 진짜.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도 이제 또 막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그때 좋은 거는 그래 진짜 잘했다 자기도 이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털어버려야 돼. 이게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아주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양분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설해야 돼. 근데 그래야지 건강해. 배설을 못해. 이게 왜 배설을 못하냐? 이거가 얼마나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인데 어떻게 이걸 버려? 계속 가지고 있어. 1년 내내 가지고 있어. 이게 정신적 변비 같은 거예요. 생각을 못 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계속 가지고서 자기가 잘못한 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잘한 거는 자기가 계속 리플레이를 해요. 그냥 하루 이틀 좋아하고 하루 이틀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하라고 배설. 그래서 비워야지 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가 잡념이고 어디까지가 반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틀까지 반성이고요. 그 다음부터 자문입니다.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걸 하면 쉬는 시간을 못 줄 것 같아서 지금 쉬는 시간 10분 하고 또 연달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주제가 조금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진공과 묘요 이렇게 하고 명상, 선, 마음 공부 이거는 수행에 관련된 거였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관리의 문제가 바로 수행이고 명상이고 선이고 마음 공부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대타 관리,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그러니까 자기는 관리를 잘하는데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인생이 힘들어져. 요 부분이, 어제가 수행이라면 이쪽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신앙 쪽이에요. 근데 대타, 관계의 문제가 왜 신앙이냐? 수행은 자력을 신장시키는 것, 자력을 극대화시켜. 자기 속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이쪽 신앙 쪽은 뭐냐면은 대타 관계, 즉 타력의 힘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들이 옛날에 보면은 타력 신앙 위주의 종교가 있었고 자력 위주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자력을 신장시켜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타력 신앙 위주의 종교는 이제 서양의 유일신 종교죠.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이것은 신에게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타력에 가피를 입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힘을 입어서 내가 살아간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자타력 병진 신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력만 가지고 세상을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다 그걸 해. 세상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타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타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무슨 인격적인 무슨 신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막 지배하는 왕처럼 지배하고 있어. 거기에 이제 막 뭘 갖다 바쳐가지고 그런 식의 믿음은 없어요. 그런 존재도 없어. 그런데 그보다 더 신령한 뭔가가 있어. 이거를 이제 진리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차가워? 그 방이 너무 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훈련원 쪽에서 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 질문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공정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 뭐 무슨 교를 믿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딱 두 가지예요. 그게 이제 그 공정한 뭐 신이 지켜주든 뭐가 지켜주든 하여튼 뭔가 공정한 그것이 작동하고 있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나쁜 짓 하면은 뭐 안 좋게 되고 뭐 천국을 가든 무슨 뭐 극락을 가든 무슨 복을 받든 어쨌든 좋게 돼. 그리고 이제 뭐 지옥을 가든 아니면 뭐 감옥을 가든 뭐 어쨌든 안 좋게 된다. 분명히 이게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는 않다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어딨냐? 이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믿어요? 왔다 갔다 하죠?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분기점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공정한 법칙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믿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눈에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걸리면 괜찮아요. 그냥 도둑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걸리면 재수 없는 거지. 그냥 재수 없게 내가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인생관이 그러니까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믿음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재미있는 건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퍼센트는 믿음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자신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이 없으면 진짜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뭔가 믿음의 근거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왔어. 누구를 따라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따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래. 합리적이라서 불합리한 거는 절대 배척한대요. 그래서 믿음 같은 거 없대요. 세상에 잘 살면서 한번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이따가 점심 때 밥도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믿고 먹어? 차도 못 타. 뭐 이런 데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믿고 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그냥 방에서 나오면 안 돼. 불안해서. 방은 어떻게 믿어? 그 건물 지은 사람 어떻게 믿어? 이게요, 우리는 그거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말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믿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봤어? 여기가 뭐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졌다, 뭐 어떻게 확인해 봤어? 다 믿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들이 뭔가 발표한 거니까 뭐 그냥 믿은 거지 뭐 다. 진짜 우리가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을 것이다 하고 내가 믿은 거지. 모든 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맹신병에 빠지면 안 되고 불신병에 빠지면 안 돼요. 맹신병은 그냥 맹신, 그야말로 장님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 불신병은 너무 안 믿어. 아니 그 속고만 살았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계속 안 믿어. 이 불신병이에요. 뭐 하면은 또 그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이쪽도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는 이쪽에도 빠지지 않고 저쪽에도 빠지지 않는 이게 이제 건강한 믿음인데, 요걸 잘 이해하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종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게 정산종사 법화에 있는데 귀교는 유신입니까? 무신입니까? 그러니까 신을 인정합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따로 있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대신에 하지만 뭘 말씀하셨냐면은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돌아가고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를 관통해서 두루두루 다 거기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령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바른 마음으로 참 그 염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그 나쁜 마음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먹어도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또 그게 이게 우주에는 이게 서로 기운이 상통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안 거예요. 그쪽 분야 전문가가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완전히 틀리는 얘기라서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생을 깊이 살려면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닥친 일만 가지고 요거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러고만 살아서는 안 되고 그건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닥친 앞에 신호등 막 오른쪽 깜빡이 뭐 이거 신호등이 파란불 켜졌으니까 가고 막 그것만 신경 써. 근데 최종 목적지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란 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뭐 어쩌자는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깊은 통찰과 생각도 할 줄 알아야지 삶을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닥친 것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신호등만 보고 막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통규칙 안 어기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삶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눈 감고 살면 안 되고 자꾸 눈을 이렇게 지혜를 단련해서 눈을 떠서 이 삶의 최종적인 의미, 나라는 존재는 또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연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자꾸 깊어져야지 이 삶이 멀리도 내다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주제를 지금 꺼낸 거예요. 요 신앙의 문제, 진리가 있다는 거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연마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지. 근데 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이 세상의 존재들 중에서 유일해요. 이런 존재가 없어. 어제 말한 진공과 묘유로 존재를 해요. 진공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묘유는 뭐냐? 이 진리는 어디에도 없는데 모든 곳에 다 있어. 근데 이게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 생명 없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 근데 어디 있어? 손에 있어? 몸 전체에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생명이 확산 관통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몸의 질서를 전부 관장해서 다 운전하고 있다가 얘가 떠나는 순간 이게 스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가 없다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모든 곳에 다 있어. 근데 마치 이와 같이 우주적 생명이 있어요. 지금 우주가 무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없다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마치 지금 이 방 안에 전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 전기가 어디 있어요? 이 방에 전기 있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이게 전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불빛도 다 전기가 하는 거고 여기 녹화하고 있는 무슨 카메라 여기 시계 이 전기가 막 가동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일을 작동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자는 것도 전기가 하고 있고 물 데피는 것도 막 전기가 하고 있고 하는데 전기 자체를 본 적이 있냐고. 전기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걸 그거 관념적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관념적인 거면 이거 다 관념이냐고. 그래서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 건요. 엄청난 실제예요. 그 과학에서도 계속 연구할수록 너무나 오묘해. 기기묘묘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커다란 막 이 천체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작은 소립자까지 그 안에
그 수많은 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것을 그냥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요거는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준 건데 그거를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믿음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수준 따라 선택합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정말 저런 걸 누가 믿지 하는데 그걸 믿고 있더라고. 그리고 거길 따라가. 수준이 떨어지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 그 말이.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뭐라 하는데 야 저게 말이 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거기 솔깃해. 그것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그 정도 수준의 얘기에는 안 끌려가요. 그래서 이 믿음 선택도 자기 수준 따라 믿음을 선택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원불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대가 이제 달라졌다. 사람들의 인지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는 어린 아이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되는 성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기가 이제 왔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래야 돼. 그것도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인지 수준이 어린애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친 게 어린 아이들 가르치듯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어릴 때는 뭘 이렇게 설명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장난감 뭐 놀이개 이렇게 선물해줄게 해라. 그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이걸 하면 준다니까 해. 그리고 하지 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애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너 이렇게 이따 아빠 오면 이놈한다. 막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못 하고. 그러니까 무섭게 만들고 아니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애기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그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가 컸어.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하는데 너 이따 아빠 이놈한다.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장난 선물해 줄게.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종교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애가 컸는데 경위를 일러줘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제는 인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이제 고등 종교가 돼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애기들 가르치던 식으로 하던 종교는 이제 막을 내리는 시대가 온 거고, 진짜로 왜 그러는지, 이건 왜 안 되는지, 이건 왜 되는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없어진다기보다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시켜서 하는 그런 종교의 시대가 왔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종교는 애들 가르치듯이 하던 것을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기서 나와야죠. 거기서 나오고,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막을 내리냐면, 그냥 근거도 없이 어떤 특정 종교에 가입하면 무조건 어디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게 좀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거기 가입하면 이게 그거나 똑같아요. 어디 그 최고 권력자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 선을 잘 타란 이들, 우리한테 줄 서면 다 잘 되는데, 딴 데 줄 서면 저기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그 교당에 있을 때, 전 해외에 있었지만
법회 때 한번 그분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원불교 법회를 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 염라대왕 같은 사람 앞에 섰다고 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어. 그때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낼지 나쁜 곳으로 보낼지 뭐 이런 결정하는 그 심판대에 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불교의 그 교도였기 때문에 조금 특혜 내지 약간 가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대답하더라고요. 하다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좀 실망하면서 그럼 우리 여기 왜 다니냐고 그래. 그때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학교 왜 다닙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학교 왜 다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교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나서 그 자기 실력만큼 결과를 얻게 만드는 게 학교 아니냐. 근데 학교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우리 학교 오면 공부 안 해도 돼. 다 선이 연결돼 있어. 윗선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리고 저쪽은 윗선하고 연결이 없어. 저기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봤자 저기서는 안 돼. 우리한테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도 가산점이 없다는 거는 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가산점 같은 건 없어. 단지 이 학교 왜 다녀? 이 학교에서 잘 가르쳐. 그래서 실력이 늘어서 가산점 같은 거 없어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종교는 선의의 진짜 경쟁 시대가 와야 돼요. 정말 삶을 잘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거를 누가 더 잘 가르치냐 하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오면 다 해결되고 저기 오면 그냥 뭐 없고 구원의 길은 여기밖에 없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학교는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뭘 보장을 해. 뭘 하면 보장 안 해요. 여기 와도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살아. 그러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학교 안 다녀도 자기가 공부 막 열심히 하면 당연히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안 다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왜 다녀? 그건 이제 무슨 천재들은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 같이 하고 교육을 받고 같이 할 때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과를 보장한다는 건 이거는 없다는 거. 이걸 정확히 해야지 이제 새 시대에 제대로 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일 뿐이에요. 종교가 선택이지 여기를 선택 안 했다고 해서 길이 없어? 왜 길이 없어? 그건 아니고 선택을 하는 건 선택해서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쪽으로 가면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진리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참 기기묘묘하게 일을 하면서 희한한 존재예요. 어디에도 없는데 모든 곳에 있으면서 그걸 다 하고 있어. 그거를 이제 깨달은 자들은 그걸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를 받는다 이거예요. 잘했으면 잘한 결과가 있고 못했으면 못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믿기가 힘든 게 왜 그러냐? 나쁜 짓 한 놈이 막 잘 살아. 뭐 착하게 산 사람이 못 살아. 그런 게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이 존재해서 실수 없이 다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근데 이것은 너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인과의 법칙이 존재해서 인과의 법칙이 이 세상에 작동을 해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 그래요. 착하게 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 악하게 했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온다. 이런데 그렇게 안 오잖아.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생각하는 게 불합리한 생각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어떤 원인 행위를 내가 했어. 근데 그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려? 한 달 걸려? 다 달라.
모조리 다 한 달 걸리면은 간단하긴 하겠다. 한 달만 기다리면 다 다르죠. 자기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해서 운동을 했어. 운동을 딱 하루 했는데 왜 건강이 안 좋아지지? 그거는 일정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짧게 보면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뭐야, 뭐 일주일 만에 좋아져야 된다고 난 생각했는데 안 좋아져.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건 없구나. 운동해서 건강 좋아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담배 피면 건강이 나쁘대. 근데 담배 오늘 되게 많이 폈는데 건강이 안 나빠진대?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원인이 쌓여서 결과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 인과가 이제 좀 복잡한 게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게 다 다르지. 그냥 내가 여기서 박수를 치면 여러분이 지금 소리를 듣잖아요. 한번 쳐볼게. 들어보세요. 들려요? 박수 치는 순간 소리가 들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너무 짧아서 그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짧은 인과 사이도 있지만 뭔가 원인 행위를 해서 내가 사과 씨앗을 땅에 심었어. 여러분이 이제 그 결과 사과를 먹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행위의 결과 사이가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0.00001초밖에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다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생성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뭘 먹으면 돼. 딱 그 하나가 건강 딱 좋아지게. 이렇게가 안 되고, 사람이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건 정말 많은 원인 행위가 결합이 돼서,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인 행위가 수많은 원인이 결합이 돼서 결과가 나오지만, 또 하나의 원인 행위를 했는데 수많은 결과를 또 영향을 미쳐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이 수천만 가지 우리가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막 먹고 막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수없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순간순간 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원인 행위와 수도 없는 결과가 계속 결과를 받으면서 원인 행위를 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원인 인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도가 차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한도가 안 찼으면 아직 결과가 안 보이고, 그런 게 수천, 수만, 수십억 가지 그런 것들로 나눠지면서 계속되고 있는 게 인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현실 그대로를 얘기한 게 인과의 세계고, 이것이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이 왜 이제 정리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상정이 안 되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이런 거 없는데 왜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공금횡령하고 그런 사람 왜 욕해? 그런 거 없다며. 이 세상에 그런 거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암암리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놈들이 그렇게 안 산다. 근데 모든 게 자기 믿음에 근거한 건데, 가장 믿음의 그 밑바탕이 요 진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뭔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수준 떨어지게 그 배운 거에 그 거부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연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가. 요거는 굉장한 화두라 그래요. 화두를 가지고 연마를 해야 돼요. 이 근본 문제는 금방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은 이런 거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근본 문제, 나의 원래 근본은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가 지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딱 다가오는 게 아니라 화두를 가져야 돼요. 세상은 정말 이런가? 하는 딱 그 의문이 오랫동안 익어야지 조금씩 보이는 세계가 이런 근본 문제의 세계거든요. 요게 이제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자꾸 해봐야지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다 대고 비는 거야? 지금 저 뭐 동그라미에다가 뭐 모르겠는 비를 그랬는데 저건 상징물이고 저거 상징하는 게 바로 이론상의 진리라 그래서 진리. 지금 말한 우주 전체에 확산 관통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우주적 생명이 영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원을 하면 뭔가가 영향이 미쳐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인지가 이게 어린 아이 수준일 때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설명이 뭐였냐? 그냥 저기 저 하늘 위에 뭐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너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뭐 빌면 복 주고 죄 준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더 무섭게 작동하고 있어. 더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으면서 실수가 없어. 근데 요거에 대한 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삶이 전개되면서 뭔가가 하나 빠진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걸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요 타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이 나올 때 요거에 대한 거가 우리가 깊은 연마가 필요합니다. 요 주제를 아셔야 돼요. 인과, 무서운 인과가 현실로 정말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삶에서 믿음이란 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행위에 믿음이 먼저 믿음 가는 곳으로 가서 행위를 한다는 거.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 그 우주적 생명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 상징물이 저기서 무슨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상징물은 그 진리를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사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림 그려놓은 거죠. 할아버지 사진 붙여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사진이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하라고. 저걸 보면서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다가 빌고 염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 진리를 이름만 달랐을 뿐이다.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알라라고 부르든 또 이제 유교에서 무극, 태극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도 다 저걸 말한 거다. 노자는 도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깨달은 자들은 그걸 말한 건데 이제 이해 수준이 다르니까 뭘 막 다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는데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진리가 뭔 특혜를 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진리는 그냥 우주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야. 그게 어떻게 뭔 종교를 가입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잘 배워서 그 섭리에 맞아. 그러면 인생이 풀리는 거고 섭리에 안 맞아요. 그러면 가입을 했어도 안 풀리고 종교에 가입 안 했어도 그 섭리에 맞게 잘 살아. 그러면 인생이 풀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지금 뭐 어디 가입했니 어쩌니 막 이런 거는 이제 그 쓸데없는 소리가 된 시대가 왔다는 거 이제 아시라는 말씀이죠. 오늘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요 얘기를 했고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면 또 너 힘들 테니까 다시 그 질문지로 돌아와서 실제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1개나 2개 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문지가 많은데 하여튼 하는 만큼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들이 참 다 좋아요. 자기들의 실제 그거에 의해서 나온 거라서.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착없는 애정. 착없는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덜어내야 하나요? 소중한 지인들에게 너는 왜 자꾸 혼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나 대하듯이 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과 친구,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첫 마음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하는 감정은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사랑은 어떻게 지속하나요? 질문이 지금 두 개예요.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가까운 사람한테, 가까우니까 이게 애정을 가지고 이제 왜 자꾸 혼내 이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뭐 간섭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어떻게 대하는 게 이제 좋겠냐 하는 건데, 그 집착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이제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잘 되기를 바래서 이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좀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 상대방의 상태도 잘 살피고 나의 상태도 잘 살피고 이제 전체 그걸 잘 살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맞는데 너 이렇게 왜 안 해? 이렇게 간섭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빠가 막 딸을 키우거나 뭐 자식을 키울 때 너 이러면 안 되지 막 계속 잔소리만 해. 그러면 애가 잘 될까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 그 부모님들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너 잘 되려고 하는 거다. 그거 맞지?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나 안 되나에 대한 그거가 세심하게 두루두루 살피지 못하면 잘 되라고 한 것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말을 안 하고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는데 계속 말을 해. 그러면은 더 안 좋게 만들면서 자기는 잘 되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 그래요. 세상에요, 잘 되라고 하고 좋은 일 하는 거 그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도와준답시고 했는데 나중에 더 안 좋게 됐어. 그런 경우 많아. 그게 왜 그러냐? 잘 살피지 않아서 그래. 두루두루 살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었는데 난 도와준답시고 막 한 거예요. 그 도와주고 좋은 일 하고 이거가 간단한, 내가 선의에 의해서 그랬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다 잘한 거다? 아니에요. 선의에 의해서 더 엉망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거나 자식이 부모한테든 뭐 친구든 뭐든 친한데 여기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저렇게 하는 게 낫나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묘유의 용을 삼는 공부는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말도 똑같은 말인데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은 옳은 말인데 딱 빈정상하게 말을 해버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딱 안 들어버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는 걔 위에서 말했고, 내가 말한 게 뭐 틀린 말이냐고.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결과가 안 좋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포함된, 아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서툴면 좋게 하려는데 안 좋게 돼. 운전이 서툴면 내가 들이받고 싶어서 박은 게 아니라 박잖아요. 난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박혔지? 나는 그냥 주차하려고 그랬다. 그래 너는 선의에 의해서 했지. 근데 네가 실력이 모자라서 박은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난 가족을 위해서 말한 거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서툴르고 투박했어. 갖다 박았어. 근데 뭐 나는 그런 뜻이 없었다. 그래도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요 두 번째 질문, 요거는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사랑하는 감정은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사랑은 어떻게 지속하나요? 그랬어요. 이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해. 마음 공부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은 다 그냥 털쳐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냥 무로 돌아가고 그냥 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속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굉장히 속기 쉬운 게, 이 사랑에 빠졌을 때, 물론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 파트너를 참 어떻게 두 사람이 잘 만났을 때나 이제 그것도 상당한 행운인데,
근데 그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진짜 인생에 야 이런 파트너를 만나다니. 그래서 막 행운이 왔어 나한테. 근데 그때 이제 다 속아. 그것이 이제 나를 평생 책임져 줄 것 같은 진짜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나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막 드라마 영화에서 계속 그걸 부추겨요. 계속 부추겨. 그 막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해서 막 우여곡절 끝에 탁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 해피 엔딩이 아니라 해피 스타트예요. 스타트는 해피했지. 근데 이제 둘이 맺어진 다음부터가 이제 경계가 시작돼요, 사실은. 그 서로 설레이고 뭐 막 그런 그걸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막 열망하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기서 뭐 말했네. 이따가 사라지는 건데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막 평생 계속 지속하면서 그걸 유지해 준다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사라지고 나서는 뭐가 필요하냐? 의무와 책임으로 같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성숙한 그것이 필요해요. 의무와 책임으로 서로를 같이 그 도와주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신용을 어기지 않고 이런 성숙한 관계가 필요한데 요것에 대한 게 없이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 사랑이 이제 그런 설레이는 감정이 당연히 사라지고 식어지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거를 맺어주기 위한 자연의 섭리예요. 서로를 그렇게 끌리게 하는 거는. 근데 그것이 평생을 우리 둘을 붙잡아 준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만나게 해준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대종사님 법문에 있어요. 그 사랑을 위주로 하지 말고 의무와 책임을 위주로 해라. 그게 왜 그러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 분명히 오게 돼 있어. 그거는 예외 없이 와요.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연구 결과 발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고를 때 성격도 맞고 뭐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막 그거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같이 못 산다 어쩐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러다 이건 사라진다 하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지 속으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예외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이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요건 또 이제 다른 질문인데 1단에서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요즘 들어 자존감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자존감이 낮은 편인 건 알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심지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제 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러는 제가 답답하여 밤에 혼자 숨 넘어가게 울기도 합니다. 내가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싫었습니다. 이게 결국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존감을 올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제로요, 우리가 자존감이 넘쳐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다 자존감이 낮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자존감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 근데 요것도 굉장히 또 우리가 공부를 이제 더 하고 막 해야 되지만은,
일단 그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요것을 해야 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드냐면 자기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하는 게 다 뭐냐면은 내가 볼 때 나는 이렇게 좀 약간 초라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능력 면에서나 이게 뭐 재력, 능력, 무슨 뭐 외모 그럴 때 그렇게까지 막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초라한데 훨씬 더 외모도 더 출중하고 역량도 더 있고 능력도 더 있고 인기도 더 있고 뭐 막 인정도 더 받고 싶고 하는 이 열망이 상당히 있어요. 이 열망의 크기만큼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분별과 이 경계가 난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려면 원리가 뭐라고? 그 분별을 놔버려야 돼. 그 분별이 뭐냐? 저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을 놔버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원리가 비슷해요. 나는 정말 진짜 이런 사람이고 싶지 이런 사람이기 싫어요. 요걸 놔야 돼요.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을 놔야 돼요. 이 편안해지는 첫걸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가 못 났어. 생긴 것도 못 났고 뭐 능력도 별로 없고 뭐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무슨 뭐 인정도 못 받고 인기도 없고 막 그래. 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걸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걸 해야 되는데 요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으로는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습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유념 공부예요. 유념이라는 거는 딱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안 잊어버리고 자꾸 연습을 해요. 언제 연습해요? 그런 마음 일어날 때. 자존감 떨어지고 막 자신 없고 우울해지고 할 때 그때 이 마음 놓지 못한 게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그걸 찾고 나. 그래서 그걸 반복해야 돼요.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뭐 이보다 더 못생긴 사람도 있어. 다 살아. 걱정하지 마. 근데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참 그것이 사람이요. 자신감이 붙으면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데도 되게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자존감이 있어서 그런데 자존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아.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요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